비 속에 버려진 새 아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슬픔과 감정적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기로 한 삶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경찰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한 번의 만남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와 같은 가슴 따뜻하고 고무적인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래 댓글에서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준서의 순찰차는 작은 마을의 비에 젖은 거리를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와이퍼는 쉬지 않고 작동하며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우를 치우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폭풍을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무데나 방황했고 그의 눈은 골목길의 어두워진 구석을 훑어보았지만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은 그에게 도피처가 되었고 아들을 비극적으로 잃은 이후로 그를 압도했던 슬픔으로부터 유일하게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났지만 그가 느낀 공허함은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날카롭고 신선해 보였다. 그의 아내 혜미는 자신의 슬픔에 빠져 깊고 끝없는 슬픔의 우물에 갇힌 채로 있었다. 준서가 아무리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그녀는 멀어지고 닿을 수 없었다. 마치 그가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의 제복의 무게는 날마다 더 무거워졌다. 한때 그것은 그에게 자부심의 원천이었고 목적과 동기를 부여하는 명예의 상징이었다. 지금은 빈 껍질처럼 느껴졌고 의무감 때문에 입는 단순한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에게 달라붙었고 폭풍 속에서 떠다니는 판자에 매달린 난파선처럼 그가 붙잡은 생명줄이었다. 경찰 무전기의 딱딱거리는 소리가 그의 암울한 생각을 뚫고 나왔지만 그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이런 쓸쓸한 오후에 그의 순찰은 별일 없이 조용한 마을에서 쉬운 변화로 끝나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 삶은 오랫동안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의 집은 깊은 침묵의 장소로 바뀌었고 혜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거의 먹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슬픔에 더욱 빠져들었다. 준서가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밀려나는 것 같았고 그가 싸울 수 없는 무언가에 밀려 더욱 고립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번개가 거리를 비추며 길 건너편에 짧고 선명한 빛이 비쳤다. 잠깐 준서는 자신이 상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폭풍의 맹렬한 눈부심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시 보았을 때 그 모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보도 위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뼈까지 젖은 어린 소년이 무언가를 팔에 움켜쥐고 있었다. 준서는 브레이크를 밟아 순찰차를 멈추고 문을 활짝 열었다. 그는 서둘러 아이에게 다가가면서 웅덩이를 헤치며 발로 튀겼다. 준서가 다가오자 소년은 고개를 들었고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준서의 가슴을 잡아당겼다. 깊은 슬픔과 순수한 연약함이 합쳐진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곧바로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소년은 8살이 넘지 않았을 것이지만 준서의 관심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그가 품은 아기들이었다. 갓 팔 아래에 아기 한 마리씩 안겨 있었고 그들의 작은 몸은 얼어붙은 비 속에서 통제할 수 없이 떨고 있었다. 준서는 천천히 웅크리고 다가가는 것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고 아이를 더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그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에도 불구하고 떨렸다. 소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가 그의 나이에 어떤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뎌낸 것처럼 지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준서를 응시했다. 준서는 질문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단호했고 긴박감이 가득했다. 여기에는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년이 마침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더 큰 소리로 말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 두려워하는 듯 간신히 중얼거림 위로 올라갔다. 준서는 소년의 팔에 안긴 아기들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들은 쌍둥이였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았으며 그들의 연약한 몸은 그들을 흠뻑 적신 폭풍에 비해 너무 어려 보였다. 하지만 그 소년이 준서의 관심을 더 끌었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다. 마치 아기들의 무게를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 온 것처럼 어떤 아이도 그런 부담을 짊어질 수 없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준서가 물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 대답이 두려웠다. 저는 부모가 없어요. 소년이 고통으로 움푹 들어간 눈으로 대답했다. 그 말은 준서의 배를 후려치는 펀치처럼 강타했다. 상황의 친숙함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소년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자신의 슬픔과 너무 가까웠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이 상실과 버림의 순환을 멈추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을 억눌렀다. 대신 그는 무전기를 잡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평범한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순간이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아기들을 팔에 안고 한 명씩 안고 소년의 연약한 소나귀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아기들은 공기처럼 가벼웠지만 차가운 피부는 그의 심장을 긴박감으로 두근거리게 했다. 그는 제복을 통해 그들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깨달음은 마치 해일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폭풍 속에 머물 수 없었다. 어서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그는 소년을 순찰차로 데려갔고 뒤에서 비틀거리며 오는 아이를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준서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는 무언가 때문이었다. 소년은 어떤 아이도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있었다. 준서가 그들을 차 뒷좌석에 앉히자 슬픔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무력하고 버림받은 새 아이를 보고 그는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 숨을 쉬었던 병실로 다시 나선다. 기억이 밀려왔다. 무력함, 두려움, 아픈 절망감. 그리고 잠시 동안 그는 그 속에서 익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둘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아들을 앗아간 것과 같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도록 둘 수 없었다. 비가 차에 내리치자 그 차에 미친 듯한 리듬은 준서의 마음 속에서 쏟아지는 생각의 폭포와 함께했다. 소년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준서는 소년이 주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마도 준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과 같은 기억을 재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아기들을 안으로 옮겼고 그의 다리는 그 순간의 무게로 떨렸다. 당직 경찰관이 재빨리 도우러 왔지만 소년 환석은 준서의 대연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준서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세상은 두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면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 신뢰는 쉽게 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경찰서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동료들이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준서는 아이들의 공경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에게 옳지 않았다. 아기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는 환석이 얇은 담요에 쌓여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몸은 추위와 충격으로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준서는 너무 강압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환석,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이해하도록 도와줘.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어?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 그 소녀는 바로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사이에 침묵이 짙어졌다. 하지만 준서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답이 나올 것이고, 답이 나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마치 세상의 무게가 그의 작은 어깨를 누르는 듯 바닥을 짚었다. 몇 초 후, 환석은 마침내 시선을 들어 올렸다. 여자야,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준서는 조금 더 몸을 기울여 모든 단어를 잡으려고 애썼다. 그 여자는 누구야? 어디서 왔어? 환석은 마치 자신과 기억의 고통 사이에 장벽이 필요한 듯 몸을 둘러싼 담요를 움켜쥐었다.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운 듯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보육원 출신이야. 우리를 여기 두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어. 그는 어린아이가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는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이야기가 맞지 않았다. 보육원에서 3명의 아이를 비 속의 길거리에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 말이다. 아기들은 분명히 방치되었고, 환석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트라우마의 징후를 보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끔찍하게 잘못되었다. 그 고아원에 얼마나 있었어? 준서가 점들을 연결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환석은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망설였다. 모르겠어. 오래였지. 하지만 좋은 곳은 아니야. 그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아이의 반응은 준서가 이미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장소에서는 어두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경찰관은 자신의 우려를 숨기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방금 들은 내용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 고아원, 그 책임자들에 대해 더 알아내야 했다. 그는 그 아이들이 겪은 일을 무시할 수 없었다. 너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게, 준서가 부드럽게 말하며 환석의 어깨를 만졌다. 진실을 찾을 거야. 그 말은 환석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맹세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아들을 잃었지만 운명이 이 아이들까지 빼앗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잘 돌보아지도록 한 후, 준서는 경찰서 동료들에게 잠시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환석과 아기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동료들은 그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했지만 그를 막지는 않았다. 그날은 비가 내려 도로가 막혔고 도시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날 사회복지 서비스가 그 구역에 도착할 가능성은 낮았다. 준서는 어둡고 젖은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에도 고아원에 정신을 집중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새 아이 때문에 그곳을 조사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언뜻 보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무언가가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폭풍이 잦아든 직후에 집에 도착했다. 그의 집의 외관은 언제나 그랬듯이 변함이 없었지만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굴하지 않는 슬픔에 짓눌려 있었다. 그의 아내 혜미는 아들이 죽은 이후로 자신의 슬픔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거의 방을 나가지 않았다. 준서는 이 새 아이가 있는 것이 상황을 도울지 악화시킬지 몰랐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고 그의 집은 그 순간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는 두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환석은 뒤따라 천천히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다. 집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그들의 발소리와 바닥의 희미한 삐걱거림만이 고요함을 깼다. 준서는 아이들을 안고 혜민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어떤 반응이든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녀가 그날 아침 그녀를 떠났을 때와 똑같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그녀만 볼 수 있는 어딘가에 흩어졌다. 슬픔은 아들의 죽음 이후로 그녀를 사로잡았고 준서는 그녀를 어떻게 도울지 몰랐다. 혜민아,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잠시 후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그에게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가 무엇을 안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아기들에게 머물렀다. 준서는 숨을 멈추고 어떤 반응을 기다리며 기다렸다. 그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또한 깊은 곳에서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그들을 오랫동안 떼어놓았던 슬픔의 벽을 무너뜨릴 무언가를 자극할 수 있기를 바랐다. 너무 차가워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며 쌍둥이 중 한 명의 작은 손을 만졌다. 준서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몇 달 만에 혜미는 주변 세상과 처음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가 결혼했던 강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였지만 적어도 시작이었다. 내가 돌볼게, 혜미는 준서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말했다. 마치 그것이 그 순간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준서는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그는 이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이 아이들이 우연히 그들의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목적이 있었고, 그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새벽은 전날 밤의 폭풍 후 이후 약간의 고요함을 가져왔다. 하늘은 맑아졌지만 준서의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혜미는 두 아기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거의 불확실했지만 그녀가 다른 인간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본 지 몇 달이 되었다. 준서는 감히 개입하지 않고 주방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잘못된 말이나 몸짓이 아들의 죽음 이후 갇힌 어둠 속으로 그녀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녀가 어린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며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혜미는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헌신적인 어머니였다. 그녀의 삶은 아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 모성애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듯했다. 고통의 층 아래에 묻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실해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녀는 쌍둥이를 돌보며 부드럽게 손을 내렸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소파에 있고 그들은 돌봄이 필요해. 준서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무력감이 뒤섞여 떨렸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민아. 너는 항상 어린아이들을 돌보는데 최고였어. 그냥 너에게 압력을 가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내가 필요해. 혜민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렸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의 무게로 흐릿했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번쩍이고 오랫동안 없었던 투쟁이 빛이 번쩍였다. 쌍둥이는 그가 찾아준 담요에 쌓여 평화롭게 누워 있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가 아는 혜민의 그림자가 나타난 듯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흔적일 뿐이었다.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깨졌다. 마치 그저 말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연약하고 불확실하게 들렸다. 일어난 일 이후로는 준서는 그녀의 말을 가로채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섬세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고통, 그들 사이의 역사,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대신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를 제공했다. 우리는 누구도 대신하지 않을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아이들은 혼자야. 고통받고 있고 지금 당장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혜민은 길고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잠깐 동안 그녀는 완전히 무너질 듯한 듯 보였지만 그녀는 참았고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거부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팔에 안긴 아기들에게로 옮겨갔고 그들의 작고 연약한 모습은 그녀에게 안겨 있었고 그녀의 깊은 내면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녀가 가슴 주위에 쌓은 벽의 일부가 깨지는 듯했다. 그녀는 마침내 준서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인 듯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게.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실과 같았지만 그 말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준서는 그녀를 잠시 껴안았고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의 모성 본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깨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두 사람 모두에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혜민이 쌍둥이에게 집중하고 준서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다정함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동안 그는 방 구석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던 큰 소년 환석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환석이 여전히 충격 상태에 있고 겁에 질려 방향 감각을 잃고 어디에 있는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서는 그의 신뢰를 얻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든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한 준서는 부드럽게 배고프니? 라고 물었습니다. 환석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배는 부드러운 으르렁거림으로 그를 배신했고 그 소리에 준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뭔가 만들어 줄게. 그가 말했다.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할 필요 없어. 하지만 내가 말하기로 하면 내가 여기 있을게. 준서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 그는 조만간 배고픔이 그 소년을 더 가까이 데려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방황하며 전날 밤 환석의 이야기 조각을 모았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그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괴롭혔다. 준서가 접시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는 환석이 아기들에게 조심스럽게 먹이를 주고 있는 혜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움과 두려움이 이상하게 뒤섞인 표정이었다. 준서는 처음에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환석이 보육원에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고 그 상처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를 도우려고 노력해야 했고 모든 어른들이 그를 다치게 한 사람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준서가 말하며 접시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환석은 잠시 망설이며 음식을 바라보았지만 마침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준서는 그를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서 소년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 분 후, 환석은 포크를 내려놓고 마침내 시선을 들어올렸다. 그녀가 우리를 때렸어. 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감독이 준서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얼굴을 무표정하게 유지했고 자신이 느낀 공포가 드러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여 환석에게 말할 공간을 주었다. 더 말해줘. 그는 부드럽게 재촉했다. 소라, 환석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다. 그녀는 보육원을 책임지고 있었어. 그녀는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말했어.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그냥 그곳에 두고 갔어. 그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어. 그 소년의 말은 거칠고 날카로웠다. 준서에게는 거의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강렬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환석에게 가장 필요 없는 일이 어른이 평정심을 잃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억제했다. 미안해, 환석아, 준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어떤 아이도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돼. 환석은 마치 준서의 말이 작은 위안이라도 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통이 훨씬 더 깊다는 것은 분명했다. 보육원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준서는 현실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고 준서는 계속해서 환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 소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보육원을 잔인한 손으로 다스렸던 잔인한 원장인 소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했다. 환석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하나가 더 어두운 그림을 그렸고 준서는 모든 단어마다 압도적인 긴박감을 느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러는 동안 혜미는 자신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쌍둥이는 그녀의 초점이 되었고 그녀는 준서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헌신으로 쌍둥이를 돌보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에 대한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완전히 빠져 있지 않았고 그 과정은 느렸지만 준서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민이 쌍둥이에게 먹이를 주고 환석이 바닥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동안 준서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고아원에 대해 더 조사할 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매우 어두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냥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혜미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이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냥 안전할 거라고 약속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했고 누구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약속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준서가 조사를 계속하면서 그의 생각은 환석이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로 돌아갔다. 그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거나 집에서 쉬려고 할 때마다 그 소년의 말이 그를 괴롭혔다. 보육원에는 깊은 문제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조심해야 했다. 원장인 소라는 항상 의심을 피했지만 이번에 준서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근무 시작 전 이른 아침을 경찰 기록을 파헤치며 연락처를 사용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보육원에서 1년의 실종 사건이 있었고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원장인 소라는 그들이 입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다. 제출되어야 할 문서는 불완전하거나 완전히 누락되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읽으면서 준서의 좌절감이 커졌다. 수년 동안 소라는 진실을 은폐할 방법을 찾았고 당국은 편리하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제 환석의 이야기의 무게와 그가 밝혀내고 있는 불안한 단서들로 준서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일을 끝내야 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는 집에서도 변화를 알아차렸다.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있던 혜미는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아들의 죽음은 비록 미묘하지만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쌍둥이가 그녀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모성애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혜민이 쌍둥이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준서는 거실 입구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아기를 애정과 보살핌으로 품는 방식은 아들이 태어난 후 모든 것이 기쁨과 희망이었던 그 초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혜미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준서는 그녀가 여전히 고통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작은 존재에게서 목적을 찾는 듯했다. 빨리 자라네요. 혜민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몇 달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본 적이 없는 미소였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그가 그녀가 쌍둥이들과 교류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는 보육원에서 실종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혜민, 뭔가 말해야 할 게 있어. 준서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거실에 있는 임시 침대에 잠자는 아기들을 남겨두었다. 저는 보육원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준서가 손을 비비며 말을 시작했다. 그곳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몇몇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혜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준서? 그녀가 조용히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드러났다. 준서는 그녀 옆에 다가가 앉았다.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소라,
국장님이 뭔가 이상해요. 서류가 불완전하고 이야기들이 맞지 않아요. 방송국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소문은 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피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혜미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힘을 되찾고 있었지만 더 큰 공포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그 아이들이 이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아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혜미는 그 말을 미루고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계속 조사해야 해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더 있다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요.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혜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손을 얽었고 잠시 동안 둘 다 침묵하고 생각에 잠겼다. 준서는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두르면 소라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서는 입양되었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얻고 하나하나 가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무너졌다. 주소는 가짜였고 연락처는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그의 분노와 결의가 불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태만 이상이었다. 훨씬 더 사악한 것이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집에서는 혜민과 쌍둥이 사이의 유대감이 강화되었다. 그들을 돌보는 일상은 그녀에게 목적의식을 주었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주었다. 여전히 어두운 날들이 있었지만 절망의 순간이 덜 자주 일어나는 듯했다. 환성마저도 내성적이던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가 뒷마당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날도 있었고 오랜만에 그의 작은 몸이 마침내 편안해졌다. 어느 날 저녁, 혜민이 저녁을 준비하고 환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준서는 그 광경을 보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슬픔과 고요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집에는 이제 생명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그 아이들의 도착이 비극이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준서는 자신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많은 것을 밝혀낼수록 문제가 더욱 시급해졌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그들이 형성하는 이미지는 불안했다. 그는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 실수를 감당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역에서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하던 중 동료 지환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준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이야? 지환이 물었다. 그 보육원. 소문은 들었지만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어. 계속 밀어붙이면 공경에 처할 수 있어. 준서는 위험을 알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환아, 무시할 수 없어. 내가 본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겪은 것 때문에 지환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는 일이 있어. 준서는 친구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비가 대연 위원장 사무실 창문을 살짝 두드리며 그 공간은 단조로운 소리로 가득 찼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강도와는 대조적이었다. 준서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대현 위원장과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의 테이블은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은 주제는 어떤 형식보다 훨씬 강했다. 대현은 눈살을 찌푸리고 준서가 방금 전 건넨 폴더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 준서. 대현이 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라에게는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 확실한 증거 없이 그녀를 쫓는다면 우리는 커리어를 잃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을 잃을 수도 있어. 준서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진지하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 알았지만 지금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멀리 왔다. 실종된 아이들의 이름, 존재하지 않는 입양에 대한 거짓말, 환석이 묘사한 공포에 그는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이게 계속되게 둘 수 없어. 대현, 준서가 대답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더 있어. 환석과 쌍둥이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우리가 밝혀낸 모든 일 이후에는 말이야. 대현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어 잠시 천장을 응시했다. 그는 준서가 옳다는 걸 알았다. 결정의 무게가 두 사람 모두에게 떨어졌지만 그는 모든 의미를 고려해야 했다. 이렇게 하면 대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실수는 할 수 없어. 한 번 실수하면 소라가 예전처럼 빠져나갈 거야.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도 있을 거야. 그녀는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어. 너도 나만큼 잘 알잖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수동적으로 있을 수도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었다. 환석의 눈에서 느껴지는 고통, 쌍둥이를 발견했을 때의 상태, 모든 것이 자신의 고통과 자신이 잃은 것을 상기시켰다. 아무것도, 이게 잘못되면 그럴게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준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몇 주 만에 가장 단호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국장은 준서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를 수년간 알고 있었고 그의 말에서 절제된 절박함을 볼 수 있었다. 그 자신도 아이들의 보호소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행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환석의 증언과 준서가 밝혀낸 불일치 사항은 그들이 오랫동안 확실한 단서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마침내 대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을 내렸다. 좋아, 준서. 우리는 하겠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소라를 폭로하려면 완벽한 사건을 만들어야 우리는 엉성한 증거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몇 시간 만에 그녀가 풀려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준서는 즉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대현이 옳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고 정확해야 했다. 그들은 실수를 감당할 수 없었다. 고맙구나, 대현, 준서가 말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대현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상황의 무게는 여전히 그들을 움츠렸다.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마, 대현이 말했다. 우선 우리는 말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그리고 너는 조용히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기 전에 소라가 무언가를 의심하면 우리는 그녀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어. 준서는 경고를 이해했다. 여기서 핵심은 인내심이었다. 그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들은 소라에게 경고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더 많은 아이들이 사라지거나 그녀의 통제하에 고통받을 수 있다. 상황은 팽팽했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준서와 대현은 접근 방식을 세심하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합법적으로 보육원에 들어가 공식 조사에서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환석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육원 전직 직원이나 거주자의 진술을 수집합니다. 그런 다음 보육원의 기록을 훑어볼 수 있는 수색영장을 얻어 실종과 학대의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대현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경찰관 몇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에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인 윤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에 대해 들은 것에 분노하여 열정적으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준서는 가족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사로 인해 혜민, 환석 또는 쌍둥이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라가 궁지에 몰렸다고 느낀다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혜민이 쌍둥이를 잠재우는 동안 준서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얻은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그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또한 이 일 이후로는 그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민은 거실로 들어와 그의 옆에 앉아 테이블에 펼쳐진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접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으며 침묵을 깨뜨렸다. 준서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게 계속되게 둘 수 없어. 혜민아.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없어.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이미 겪은 일을 겪게 둘 수 없어. 혜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그녀는 쌍둥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채웠다. 조심하겠다고 약속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준서는 그녀를 껴안으며 약속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과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이것이 그의 싸움이었다. 수사를 하는 날들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그송징했지만 준서가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그가 곧 밝혀낼 것에 대비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아동보호소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처럼 보였지만 훨씬 더 어둡고 뒤틀린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 그가 수집한 파일과 문서를 더 깊이 파헤치면서 풀리지 않은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고, 그의 배가 분노로 뒤틀리는 그림을 형성했다. 흐린 어느 오후 경찰서에서 준서는 사무실에 앉아 의심스러운 입양과 관련된 문서, 범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아동 실종 패턴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름, 날짜, 미해결 사건을 수시간 동안 살펴본 후 준서는 연관성을 알아챘습니다. 실종된 아동은 합법적으로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입양 가정이라고 주장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가짜였습니다.
공식 기록도 없고 미성년자의 복지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아동은 관료적 블랙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가장 불안한 것은 소라의 진짜 사업, 즉 보육원을 위장으로 이용한 인신매매였습니다. 소라는 관료주의와 합법적 입양 절차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돈을 낼 의향이 있는 가족에게 아이들을 팔았다. 아이들은 상품처럼 취급당했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바람에 그들의 삶은 파괴되었다. 준서는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떨어뜨리고 숨을 가쁘게 쉬었다. 그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고 온몸에 맹렬한 열기가 퍼졌다. 그가 의심했던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다. 인신매매였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소라가 수년 동안 그것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재빨리 책상에서 일어나 대현 사무실로 향했다. 국장은 책상에 앉아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준서는 아무런 경고 없이 난입했다. 경로. 대현은 친구의 강렬함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찾았어? 그는 물으며 앞에 있는 서류를 닫았다. 준서는 자신이 정리한 서류를 대현 책상 위에 던졌다. 그냥 학대가 아니야, 준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소라가 아이들을 매매하고 있어. 그녀는 충분히 돈을 낼 의향이 있는 가족들에게 아이들을 팔고 있어. 입양은 가짜야. 아이들이 보육원을 떠난 후의 흔적은 없어. 모든 게 은폐되어 있어. 하지만 여기 이름과 날짜가 있어. 즉각적인 개입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해. 대현은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다. 보육원에서의 학대에 대한 조사로 시작된 것이 이제 훨씬 더 큰 악몽으로 바뀌었다. 대현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걱정하는 듯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게 모든 걸 받고 대현이 마침내 말하며 시선을 들어올렸다. 그녀가 우리가 그녀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기 전에 행동해야. 그녀가 무언가를 의심하면 그녀는 사라질 거고 우리는 그녀를 잡을 수 없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신락 같은 희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아, 대현아. 하지만 기다릴 수 없어. 그녀가 도망가면 그녀를 막을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 준서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대현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는 고아원을 습격하는 작전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소라가 그녀의 인맥을 통해 신속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알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현은 신뢰할 수 있는 장교들로 팀을 모았다. 매수되거나 위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모든 경찰이 돈과 소라의 힘의 영향에 면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전이 준비되는 동안 준서는 그날 밤이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혜민이 거실에서 쌍둥이들과 함께 웅크리고 있었고 그들은 몇 마디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환석은 바닥에 앉아 블록으로 놀고 있었다. 요즘은 좀 더 차분해 보였지만 준서는 그가 겪은 트라우마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혜미는 그가 들어오자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부드럽게 물으며 쌍둥이 중 한 명을 침대에 내려놓고 준서에게 다가갔다. 준서는 잠시 숨을 고르려고 했다. 그는 혜민에게 말하려는 말이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소라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게 아니야.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말했다. 그녀는 훨씬 더 나쁜 일에 연루돼 있어. 아이들을 팔고 있어. 인신매매하고 있어. 혜민은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고 공포에 가득 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그렇게 비인간적인 짓을 할 수 있지? 준서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어, 혜민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내일 막는 거야. 고아원을 습격할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혜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이 보였다. 그녀는 쌍둥이 중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그는 행복하게 중얼거리고 있었고 그들이 탈출한 위험도 모른 채였다. 환석과 쌍둥이는 왜 버려졌을까? 혜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 물었다. 준서는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그 생각을 했고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환석과 쌍둥이는 그녀에게 충분히 가치가 없었어. 준서는 그 말이 목구멍에서 타는 것을 느끼며 설명했다. 환석이 나이가 많고 아이를 산 가족들은 아기나 유아를 원했어요. 그리고 쌍둥이는? 글쎄요, 그녀에게는 검은색이었어요.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녀는 그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길거리에 버렸어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짙고 고통스러웠다. 혜민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준서는 그 아이들이 일회용품처럼 취급당했다는 생각에 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누군가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혜민이 부드럽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서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 아이들과 환석, 쌍둥이, 그리고 소라의 소나기에 사라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그녀를 막을 거야, 혜민아. 약속할게. 준서는 목소리에 절제된 분노를 담아 말했다. 작전이 진행 중이었고 새벽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습격의 날은 준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왔다. 대연이 이끄는 경찰들이 고아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순찰등이 아침 안개 속에서 번쩍이며 아이들의 피난처를 둘러싼 으스스한 침묵과 불안한 대조를 이루었다. 준서는 앞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의 마음은 임무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는 환석의 얼굴과 쌍둥이, 여전히 안에 갇힌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연은 준서에게 다가가서 팀에 이동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야, 준서. 우리는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소라가 대응할 시간이 없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시선은 고아원 정문에 고정되었다. 그는 그들이 어둠의 무언가에 맞서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의 규모에 대비하지 못했다. 대연이 명령을 내리자 경찰관들은 대열을 지어 전진했다. 정문이 한 방에 무너졌고 몇 초 만에 고아원은 포위되었다. 준서는 총을 손에 든 채 팀과 함께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전투가 아니라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었다. 보육원 내부는 환석이 묘사한 것보다 더 심각했다.
벽은 더럽고 공기는 무겁고 짙었으며 침묵은 불안했다. 경찰들은 건물을 수색했고 문을 열고 난장판이 된 침대와 부서진 장난감으로 가득 찬 방을 발견했다. 하지만 준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아이들의 상태였다. 버림받은 그들은 마치 구출될 희망을 모두 잃은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준서는 3살이나 4살밖에 안 된 가장 어린 아이들을 보고 목이 메어졌다. 그들은 아마도 다음으로 팔릴 차례였을 것이다. 경찰 중 한 명이 준서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말했듯이 우리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건물 뒤에서 다른 아이들과 분리해서 발견했습니다. 준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보육원의 그 구역으로 재빨리 향했다. 그는 진실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 구역에서 경찰팀은 팔릴 준비가 된 어린아이들이 임시 감방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황은 끔찍했고 준서는 그들이 받은 차갑고 무관심한 대우에 분노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경찰관 중 한 명이 복도를 따라 소리쳤다. 소라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어. 준서는 목소리의 근원을 향해 달려갔다. 보육원장인 소라는 습격의 혼란을 이용해 뒷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흐트러진 표정과 떨리는 손으로 그토록 많은 고통을 주도하던 여자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이야기했던 강력하고 통제력 있는 인물과 닮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저 절박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대형과 다른 경찰관들이 그녀가 부지 끝에 도달하기 전에 그녀를 가로막았다. 눈을 크게 뜨고 헐떡이며 소라는 헛되이 비명을 지르며 습격에서 드러난 모든 것을 부인하려고 애썼다. 당신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건 오해야. 그녀는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자 소리쳤다. 준서는 멀리서 지켜보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마침내 수많은 삶을 산산조각 낸 여자가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맞기 전에 고통받은 아이들의 수를 무시할 수 없었다.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려진 환석이와 같은 아이들, 그저 적절한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려진 쌍둥이들. 소라는 재빨리 순찰차로 옮겨졌고 차량 문이 닫히면서 그녀의 비명은 사라졌다. 준서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경찰들이 아이들을 건물에서 꺼내 안전한 곳으로 호송하는 동안 구급대원들이 아이들의 상태를 평가했다. 그는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라를 막고 아동 매매 네트워크를 해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깊은 슬픔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다음 날, 재판에서 소라의 사건은 모든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위조 문서, 마침내 침묵을 깬 전직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물론 고아원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소라는 수년 동안 아동 매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족이 없는 아이들의 취약성을 이용하고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우회하려는 가족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준서는 법정에 있었고 소라의 모든 범죄가 자세히 설명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증언은 듣기 힘들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며칠간의 재판 끝에 소라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벌은 그녀가 입힌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적어도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준서는 법원을 나서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의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그는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평생 학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혜미는 환석과 쌍둥이와 함께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라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환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진지한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때?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준서는 슬프게 웃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안전해. 당신처럼 도움을 받고 있어. 쌍둥이들이 바닥에서 놀고 혜민이 그들을 지켜보는 동안 준서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와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모두에게 여전히 많은 힘든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만에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느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고통의 네트워크를 끝냈지만 아이들과 자신 모두를 위한 치유의 길은 막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오랫동안 없었던 소리였다. 준서는 부엌문에서 커피잔을 손에 든 채 환석이 거실에서 쌍둥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과 함께 바닥에 앉은 혜미는 몇 년 만에 본 기쁨에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죽은 후로 집을 뒤덮었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혜미는 그런 희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혼란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준서의 의무로 시작된 일, 즉 습격에서 버려진 새 아이를 찾는 일이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의 보살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내성적이었던 멜라드는 점점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더 자주 말하고 쌍둥이와 마치 친형제인 것처럼 놀았습니다. 쌍둥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는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준서는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모른 채 얼마나 태평한지 보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혜미는 놀라운 방식으로 변했다. 한때 슬픔의 심연에 갇혀있던 그 여자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았다. 아들을 잃은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그녀는 집중할 무언가, 사랑을 쏟을 무언가가 더 생겼다. 쌍둥이와 환석은 그녀를 자신의 공허함에서 구해냈고 준서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 변화를 지켜보았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준서와 혜미는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긴장되지 않고 공유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그녀는 손을 엇갈아가며 티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없는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환석과 쌍둥이들이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며칠 동안 같은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왔다.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 그들의 삶에 들어왔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기둥이 되었다. 그는 혜민이 무엇을 제안하는지 알았고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는 마침내 혜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일부예요. 그들이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 때가 된 것 같아요. 혜미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감정을 억누르고 빛났다. 그들을 입양해요.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든 의미, 길고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해 생각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 아이들이 마땅히 받을 가족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죠. 그는 대답했다. 그들이 없는 우리 삶을 상상할 수 없어. 환석이는 이미 이 가족의 일원이고 쌍둥이는 글쎄, 우리 자식과 마찬가지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 혜민이 그에게 기대어 그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두 사람 모두 잠시 침묵하며 그 결정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입양으로 가는 길은 쉽거나 빠르지 않겠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일시적인 책임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입양 절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준서가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관료주의는 무자비했고 고아원의 역사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위조 문서와 그들이 해체한 인신매매 조직은 법적 복잡성의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을 멈추지 않았다. 준서와 혜미는 이미 마음속으로 느낀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석과 쌍둥이가 자신들의 아이라는 것을요. 서류 작업은 습격 후 몇 주 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성징했습니다. 면접, 평가, 고아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의 각 단계는 그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그들의 결의를 강화했습니다. 환석은 여전히 자신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새로운 삶에 점점 더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신이 겪은 일에 무게가 다시 그에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와 혜미는 항상 거기에 있었고 그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과 사랑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쌍둥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혜미는 준서가 자신의 아들의 어린 시절 이후로 본 적이 없는 헌신으로 그들을 돌보았다. 그녀가 그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그는 미래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얻었다. 법정은 조용했고 가끔씩 참석자들의 속삭임과 혜민의 팔에 안겨 꿈틀거리는 쌍둥이들의 부드러운 중얼거림만 들렸다. 환석은 준서와 혜민 사이에 앉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몇 달 전 비 속에서 준서가 발견한 겁먹은 소년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다. 오늘은 모든 것이 확실히 바뀌는 날이었다. 길고 장애물이 가득한 여정이었던 입양이 공식화되려 하고 있었다. 준서는 심호흡을 했고 그의 심장은 꾸준하면서도 강하게 뛰었다. 그는 경찰관으로서의 경력에서 긴장된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 순간에 느낀 감정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 새로운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고 이제 불확실해 보였던 미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표정을 한 나이 든 판사는 최종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많은 입양을 목격했지만 이 가족에 대한 무언가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준서, 혜민, 환석, 쌍둥이에게 돌렸고
말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판사가 말했다. 그의 말은 작은 방에 울려 퍼졌다. 이 가족은 많은 것을 겪었고, 이 아이들이 사랑과 보호로 가득 찬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 가족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서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는 이것이 그들이 영원히 기억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혜미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가 쌍둥이 중 한 명을 안고 눈물을 참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자부심과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환석을 바라보았다. 판사는 단호한 몸짓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시선을 들어올렸다. 준서와 혜민 파커, 오늘부터 환석 성진과 경호는 공식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장에서 최선을 기원합니다. 판사가 종이에 도장을 찍는 소리는 망치로 내리치는 마지막 일격처럼 느껴졌고 가족으로서의 운명을 봉인했다. 그 순간 준서는 수년 만에 경험하지 못한 평화를 느꼈다. 친아들을 잃은 아픔은 어떤 식으로든 항상 존재할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무언가, 즉 새로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과 공존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의 삶에 들어온 새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 환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찬 망가진 아이에서 마침내 어딘가에 속한다고 느낀 어린 소년으로 변했다. 그들이 함께 보낸 몇 달 동안 준서는 상처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그 어린 소년이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다시 웃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날 준비를 하자 환석이 준서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그 몸짓에 준서는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모든 것에 감사해, 아빠. 환석이 준서의 방어벽을 뚫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빠라는 단어가 감정의 쇄도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 순간까지 환석은 애정을 보였지만 그를 그렇게 부른 적은 없었다. 준서에게는 그가 한 모든 일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잠 못 이루는 밤, 전성정 수사,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결심,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곁에 있어준 것, 준서는 침을 크게 삼키며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환석아, 나한테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난 내가 자랑스럽고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환석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처음에는 없었던 자신감이 빛났다. 그것은 공유된 투쟁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종류의 연결이었다. 쌍둥이를 품에 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혜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표정은 준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반영했다. 그들은 어두운 길을 걸었고 그것은 그들을 절망의 직전까지 몰았다. 하지만 함께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았다. 한때 연약하고 취약했던 쌍둥이는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며 생기가 넘쳤다. 혜미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법원에서 나오는 그들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신선한 공기가 그들을 조용히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으로 맞이했다. 쌍둥이는 혜민의 품에 안겨 중얼거리고 웃었지만 방금 일어난 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 환석은 준서 옆을 걸었고
준서는 오랜만에 미래가 불확실한 심연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느꼈다. 혜미는 준서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해냈어. 그녀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서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잠시 비극 전의 그녀의 모습과 비극 이후의 그녀의 더 강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네, 우리가 했어요. 그는 가슴이 가득 찬 채로 대답했다. 그들이 차로 걸어가는 동안 준서는 그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가 처음 상상했던 가족은 아니었지만 여러 면에서 더 좋았다. 이 아이들은 어두운 운명에서 구해졌을 뿐만 아니라 준서와 혜민도 구해냈다. 그들은 그들에게 살아갈 새로운 이유, 사랑하고 보호할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인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도전과 힘든 밤, 그리고 계속 상처를 줄 기억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극복했다는 지식에 힘을 얻어 함께 그 미래에 직면했다. 환석이 준서의 손을 잡고 혜민이 쌍둥이를 안고 있는 동안 그 작은 가족은 차로 향했다. 태양이 밝게 비추었고 준서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끝에 마침내 새로운 새벽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서는 아들을 잃은 고통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보호하고 사랑할 가족이 생겼고 그들과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을 즐겼던 만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하며 우리가 여러분에게 놀랍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공감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채널에 더 많은 이야기, 재생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른 매혹적인 이야기를 탐색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